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기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드림위버에서 다양한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란 웹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서와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행을 시켜보았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 그리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게 될 때 두 가지 요소를 지정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주소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출력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출력이 될 것인지를 지정해주는 타겟을 설정으로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 창으로 뜰 것인지 자기 자신이 뜰 것인지 등을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 있었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될 이 하이퍼링크 부분에는 이렇게 타겟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서 서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링크 기능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한 하이퍼링크에는 기본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컬러가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고 밑줄이 그어지는 기본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했던 사이트에 대해서는 보라색으로 설정이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페이지 프로퍼티 부분에서 링크 속성을 변경함에 따라서 설정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네임 앵커라는 하이퍼링크인데요. 하이퍼링크의 방식으로 각각 다른 페이지 또는 다른 파일들만 링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서도 페이지 스크롤이 길어질 경우 원하는 위치를 찾아 링크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임 앵커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으로 닷을 만들어서 각 페이지에 그 위치를 지정시켜주고 각각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한 페이지 안에 링크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링크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드림위버를 통해서 이러한 네임 앵커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네임 앵커라는 것은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적용했을 때는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처럼 인설트라는 패널을 통해서 네임 앵커 아이콘을 클릭하여 삽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네임 앵커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될 경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 부분에 앵커의 이름을 지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 링크 부분의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나중에 링크가 되어 걸려갈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이러한 네임 앵커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드림위버로 돌아오셨다면은 저희가 7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anchor.html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폴더 안에 보시면은 anchor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파일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드림위버 CS6의 주요 새로운 기능 보기라는 타이틀로 길게 내용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페이지화 될 경우에 스크롤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자, 한번 쭉 내려봐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제법 세로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바로 중간중간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네임 앵커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를 살펴보자면 상단의 타이틀 하단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는 작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타이틀을 클릭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가장 하단에 있는 8번 업데이트된 멀티 스크린 미리 보기 패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가 되면서 자동으로 밑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네임 앵커 기능이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장 하단에 보시면 탑 화면으로 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긴 페이지일 경우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가장 위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점프 버튼을 넣어주는데 이것도 네임 앵커 기능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탑 화면으로 가기, 가장 화면의 첫 번째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링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링크 처음 부분을 익혔을 때 링크 부분에 자기 자신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방법을 익혔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앵커 태그 부분에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탑 화면으로 가기 부분을 화면에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부분에 링크 항목에다가 이렇게 쳐봅시다. 자, 샵이라고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익혔을 때는 자기 자신 페이지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익혔지만 이렇게 스크롤이 길어지는 페이지인 경우에 샵 버튼을 이렇게 샵을 링크 부분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 페이지의 최상단 부분을 보여지게 만들어줍니다. 즉, 탑 화면으로 가기 버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위 페이지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 네, 되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입력을 시켜줍시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이렇게 입력을 시켜봅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이라고 입력을 시켜주시고 지정을 마치셨다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링크 저장을 마치셨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링크의 컬러들을 그리고 언더라인, 이 스타일을 좀 변경을 먼저 해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의 스타일을 변경시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메뉴로 들어갔었죠? 예, 맞습니다.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바로 이 페이지 프로퍼티, 이 단추를 눌러주시면 페이지 기본 속성뿐 아니라 링크 설정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었죠. 자, 페이지 프로퍼티 부분을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프로퍼티에 대한 기본 페이지 색상이라든지 여백에 관련된 그런 옵션이 나타나지만 좌측 카테고리 세 번째 있는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링크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옵션이 나타났죠. 자, 링크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링크가 걸릴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10포인트로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10포인트로 조절을 해보시고 링크가 걸릴 컬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설정을 해봅시다. 자, 링크가 걸려 있게 될 그런 컬러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링크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색상인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싶느냐, 네,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윗줄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언더라인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익혔었죠. 그래서 항상 그 링크 부분에 언더라인이 주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항상 안 주어지게 할 것이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언더라인이 보여지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언더라인이 안 보여지게 할 것이냐 라는 이런 옵션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된 모습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화면으로 탑 버튼이 제대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 단추를 눌러주세요. 프리뷰 인 아이익스플로러 또는 F12 버튼을 눌러주셔서 웹페이지에서 미리 보기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드림위버 페이지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링크가 걸려진 부분이 파란색 밑줄로 표시가 됐고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이 없어지는 옵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로 설정이 됐고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타났죠? 클릭을 하게 될 경우에 새 창으로 어도비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네,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하단으로 쭉 넘겨보시면 여기 길게 이제 화면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탑 화면으로 가기. 마우스를 올리시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이런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탑 화면으로 가기 부분에서 클릭 해주시면 탑 부분으로 바로 한 번에 점프해서 이동을 했죠. 네, 이렇게 저희가 탑 버튼 기능을 먼저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페이지가 길어서 네임 앵커 기능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단에 이와 같이 탑 화면으로 가기 단추를 넣어주시고 이와 같이 탑 버튼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죠. 링크 부분에 이렇게 샵이라고 기호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이 네임 앵커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께서 네임 앵커를 삽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네임 앵커를 작업을 하실 때 하나하나 이름이 제대로 지어져 있어야 그 이름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링크 지역에다가 커서를 두셔서 네임 앵커를 삽입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이름들을 나도 외울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12개의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막 설정을 했어요. 어떤 거는 컬러 이름으로 하고 어떤 건 날씨 이름으로 어떤 것은 관리 이름으로 막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해당되는 링크의 이름을 찾아가실 때 어떤 게 어떤 이름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 규칙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이틀 유동격자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커서를 두시고 이 타이틀 부분으로 이제 링크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측에 인서트 패널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닷 모양으로 생긴 네임드 앵커라는 버튼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로 지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냥 01, 02, 03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숫자가 이렇게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네이밍은 규칙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첫 글자는 이렇게 영문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백도 집어넣어 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뉴 01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이름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해당 부분을 집어넣었더니 이 앞에 단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네임드 앵커라고 네임 메뉴 01이라고 지정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제대로 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의 하단에 한번 보시면 상태바에 보시면 이렇게 바디 태그 안에 블록 쿼트 들여쓰기가 적용되어 있고 H3이라는 헤딩 3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태그가요. 그 안에 우리가 방금 설정한 그 앵커 태그가 마지막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그 링크 부분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거기에 샵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름을 지정한 메뉴 01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셨다면은 다시 한번 마우스를 떼시고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닷 아이콘은 편집 모드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바로바로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해당 메뉴에서 이 1번 부분을 누르면 1번으로 메뉴 01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닷을 던져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 향상된 FTP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역시 네임 앵커 부분을 집어넣으시고 똑같이 메뉴명을 메뉴 02라고 지어주시는 겁니다. 자, 역시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갔죠? 제대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쭉 타이틀 부분에다가 하나씩 다 삽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름 끝에 숫자만 바꾸면 되죠? 향상된 jQuery라고 되어 있는 이 타이틀 부분에서도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예, 업데이트된 라이브 뷰. 이 부분이 7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멀티 스크린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8번입니다. 자, 이렇게 8번까지 적용이 됐나요? 8번까지 네임이 적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 해당되는 목록에서 각각 이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갔나요? 네임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걸 띄어쓰기도 있으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네이밍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삽입을 시켜주었습니다. 네, 되셨으면은 이제는 리스트에서 이제 링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 리스트에서 내가 설정을 해서 해당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네, 링크를 걸어 주실 때 먼저 이제 블록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링크 주소를 입력하시던지 아니면 파일명을 입력하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임 앵커를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해당되는 이제 링크 부분에다가 해당되는 네임 앵커의 이름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네임 앵커 이름이 메뉴 0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뉴 01만 써주시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샵을 하나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샵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샵을 붙여주시고 메뉴 01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될 경우에 이제 같은 페이지 안에 있을 경우 네임 앵커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상태로 샵만 있고 그 뒤에 이제 앵커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같은 페이지 안에 있는 앵커 값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참고적으로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네임 앵커를 찾아갈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렇게 페이지의 링크를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페이지 이름을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페이지 이름을 앞에다가 적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a.html이다 하시면은 a.html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 파일명 뒤에 샵 메뉴 샵 그 다음에 이제 앵커 네임 이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파일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 자신 페이지 안에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샵에 앵커 네임만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뷰인 아이 익스플로러 단추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와 같이 새 페이지가 나타났다면 지금 리스트 부분에 1번에 보시면 유동격자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 링크가 걸려있죠?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될 때, 자 보세요. 해당되는 링크, 앵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메뉴 01 앵커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하죠. 유동격자 레이아웃.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앵커 기능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이 링크 부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셔서 이제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번 부분에. 하지만 이번 부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적용을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샵 누르시고 메뉴 02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번에서도 직접 입력을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복사해 주셔서 끝에 숫자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해당되는 메뉴들로 각각 넘버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6번 그리고 7번 링크 부분에서 계속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링크 부분에서 이렇게 샵을 넣고 네이밍을 각각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8개의 링크 부분을 우리가 다 입력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실행을 해봅시다. 프리뷰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익스플로러로 미리 보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8개의 메뉴 전체가 링크가 걸려있죠. 이 부분에서 자, 5번을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된 폰겟1 부분으로 바로 링크가 되어서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바로바로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중간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탑 화면으로 가기 아이콘을 중간중간에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보로 다시 돌아오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탑 화면으로 가기 링크가 걸려있는 텍스트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복사를 시켜줍니다.
우클릭을 누르셔서 카피를 시켜주시던지 컨트롤 C를 눌러주시던지 하셔서 카피를 눌러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튼을 한번 넣어주죠. 2개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탑 화면으로 가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2개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되셨나요? 자,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셨다면은 저장을 하시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탑 화면으로 가기 단추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탑 화면으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링크를 리스트에서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리스트 페이지가 떴더라도 바로 탑 화면으로 가기를 이동하면은 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죠. 이렇게 중간으로 원하는 컨텐츠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탑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임 앵커를 사용해서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은 각 페이지 안에서 원하는 메뉴들로 바로바로 이동을 해서 컨텐츠 검색에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이 길게 나타나 있는 컨텐츠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자유자재로 보고 또한 페이지 간의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네임 앵커 기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링크 하나만 걸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메인 이미지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텍스트에만 이제 링크를 걸어보았는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에도 물론 테이블에도 모든 부분에 모든 요소에 다 링크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 로고를 클릭했을 때 어도비 사이트로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도비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로 링크 창에다가 이렇게 링크 프로퍼티 창에다가 링크 부분에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역시 http 부분까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adobe.com에 kr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라고 직접 입력을 시켜주시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타겟을 지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타겟을 지정하실 때 새 창으로 띄우겠다 하신다면 이제 블랭크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Alt라는 부분은 이미지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글자가 나타나겠는가 라는 부분이죠. 어도비 코리아 사이트로 이동이라고 텍스트를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링크 부분 옵션을 삽입을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바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웹페이지에서 미리 보기 기능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적용된 이미지의 보더 값을 보세요. 테두리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죠. 보라색으로 테두리가 나타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에 링크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기본 속성으로 보라색 테두리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픽셀씩의 보더가 들어가면 나중에는 막 칸이 밀리거나 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지에 링크를 거신 다음에는 속성에서 보더 값을 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더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테두리를 얘기하는 속성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속성 창에서 입력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소스를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스플릿 모드로 들어가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우측 화면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좌측의 코드 부분에서 이미지 태그 부분이 선택이 되죠. 33번 줄에 보시면 이미지 src라고 해서 이미지에 관련된 태그가 나타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 경로가 끝난 jpg 이 뒷부분에다가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다음 속성으로 우리가 border라고 되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해줍시다. 자, border 이것은 테두리라는 뜻의 border 속성입니다. 는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주신 후에 그 사이 중간값의 수치인 0을 입력해 주시면 보더 테두리 값이 0픽셀, 즉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테두리 값이 1픽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아까와 같이 링크를 걸게 되면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링크를 건 이미지에 대해서는 속성에 보더는 0, 이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되셨다면 디자인 모드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편집 모드 상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링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리뷰 인 아이엑스플로러 단추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익스플로러 미리 보기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링크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가락 아이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링크가 걸리지 않은 이미지는 마우스를 대더라도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링크가 걸린 이미지는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되죠. 손가락 모양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Alt 값으로 집어넣은 어도비 코리아 사이트로 이동이라는 텍스트도 뜨고요. 클릭을 할 경우에 링크 기능이 수행이 되면서 새 페이지로 이와 같이 어도비 공식 사이트, 한국어 버전 공식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 링크를 걸었을 때 보더 값을 0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도 배웠고요. 이미지에 링크를 걸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임 앵커 기능을 사용해서 그 페이지 안에 부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점프를 하는 그런 링크 기능에 대해서도 익혀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